안녕하세요. 임대차 계약이 끝날 때쯤이면 임대인이나 임대인 측 부동산에서 새 임차인이 집을 둘러봐야 하니 협조해달라 이런 요청을 많이 받게 되시죠. 직장을 다니시거나 여행이나 출장으로 집을 보여주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집안 살림살이를 남이 본다는 게 꺼림칙해서 선뜻 응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새 임차인이 집을 둘러봐야 되는데 계약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없으니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으면 매우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오늘 보실 판결은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어서 임대인이 새 임차인을 구하기 위해서 임차인에게 집을 보여달라고 하였는데 임차인이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에 과연 임차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했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문제된 사안인데요. 만약에 임차인이 인도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판단이 되면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손해금 이것을 청구할 수 없게 되므로 현실적으로 불이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사안을 보겠습니다. 사건은 대법원 2022-302497 본소 사건은 1922 사건이고요. 반소 사건은 2022-302503 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해소 이 사건이 본소 반소로 진행된 사건입니다. 사실관계는 필요한 부분만 요약해서 좀 보겠습니다. 내용이 좀 복잡해서 필요한 부분만을 보겠습니다. 피고가 임차인입니다. 피고는 2011년 8월 22일 원고 임대인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 보증금 1억 3천만 원, 월차임 55만 원, 임대차 기간 2011년 10월 10일로부터 24개월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거주하였습니다. 피고는 임대차 기간 만료 수개월 전부터 원고에게 계약을 더 이상 갱신하지 않겠다 이렇게 거절 의사를 표시하였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하기 위하여 새로 임차인을 들여야겠죠. 그러니까 임대하기 위하여 집을 보여주는 것에 이때 당시는 협조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새로운 임차인이 구해지지 않아서 보증금을 반환받지를 못하였어요. 이에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차권 등기 명령을 받아서 2014년도 6월 11일 날 등기를 격려했습니다. 이후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 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승소하고 그 판결, 여기서는 이 사건 판결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임대차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확정됐습니다. 이 판결 이후에 그 임대인, 원고의 배우자는 2015년 7월 15일부터 같은 해 10월 7일까지 여러 차례 임차인에게 새로운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위해서 이 사건 부동산을 볼 수 있도록 협조해달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임차인은 이제 좀 감정이 상했나 보죠. 이 사건 판결에 따른 금액이 준비되면,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 돌려달라는 그 판결이 확정됐다고 했잖아요. 그 판결에 따른 금액이 준비되면 연락을 달라. 이렇게만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그 협조해 주지는 않았어요. 한편 피고는 2013년 4월 9일부터 원고에게 차임을 지급하지 않은 채 거주하다가 2022년 5월 25일에서야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사건입니다. 자, 그럼 이 사건의 쟁점은 뭘까요?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 임대인의 임대차 보증 관한 채무와 임차인의 인도 의무의 관계가 도대체 무엇이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자, 임대차 계약이 종료하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해줘야 될 의무가 있고요. 그와 동시에 임차인은 임대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인도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은 동시 이행 관계에 있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먼저 해야 되는 의무가 아니고 양쪽이 동시에 해야 되는 의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쌍방 누구도 이행 제공을 하지 않으면은 그 누구도 채무불이행의 책임을 지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임차인이 목적물을 인도해주지 않으면은 임대인은 임대차 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없고 반대로 임대인이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으면은 임차인은 목적물 반환 의무가 없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일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이행의 제공을 하게 되면은 그때서부터 상대방은 이행 지체 책임, 쉽게 얘기해서 금전채무 같은 경우에는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될 그런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에
그 임차인의 이행 제공의 정도는 과연 어떠하냐라는 것이 이 사건 대법원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온 내용인데요. 임대인에게 부동산을 인도해 주겠다라는 의사. 자, 이제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까 이걸 인도해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주세요. 이렇게 임대차 보증금의 반환을 구하고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를 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임차인이 만약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대차 보증금 반환 지체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있느냐? 이게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건 판결의 결론을 보면은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종료 전후에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최초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된 또는 종료될 때쯤에는 새로 임차인을 구하는데 협조를 해줬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판결 확정 이후 협조 의무, 즉 이행 제공의 효력 이것을 중지하였다면 그 중지 시점까지는 임대차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그 이후 그러니까 이행 제공을 하지 않은 것, 협조 의무를 하지 않은 것, 그 이후에는 지연 손해금을 청구할 수 없다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이 판결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이제 대법원에서 사실관계를 판단할 수는 없고요. 심리하거나 판단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결국 협조 의무가 중단된 시점이 언제냐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심리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입니다. 최근에 전국적으로 그 전세 사기로 인해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받기가 쉽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것 외에도 다양한 이유로 임차인과 임대인과 사이가 나빠져서 임차인이 집을 보여주지 않으려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임차인 입장에서는 임대인이 집을 보여달라고 하는데 집을 보여주지 않고 거부를 한다면은 임차인의 이행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협조 의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니까 그 임대인에 대해서 보증금에 대한 지연 손해금은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이런 손해가 실질적으로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 점을 유의하셔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